왜요? 왜 처음부터 웃어?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세요. 오늘 이제 기초부터 들어가는 거. 지난주에 저희 뭐 했죠? 안에서 선택하는 이유. 선택하는 이유. 근데 그 중에서 뭐 했죠? 첫 번째,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로 하고, 제가 또 어떤 부분 했죠?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네, 그런 부분 했죠. 네. 2주차 때는 뭘 하냐면요. 당연히 현실 점검도 또 들어가겠지만, 두 번째, 저는 마케팅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기본 마케팅, 이거를 소비자분들한테 설명하고 다니실 수 있으셔야겠죠. 저는 우리 사장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소비자한테 혹시 나 아메이의 기본 마케팅 구조 설명한 적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셔주시겠어요? 많지는 않고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파트너 사장님으로 나온 분 중에서 이 마케팅을 단 한 번도 안 듣고 나오신 분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가게에서 혹시 그려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네. 그죠? 전 마케팅을 다 그리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혹시 마케팅을 저에게 직접 여쭤보셔서 네, 왜 돈이 들어왔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그려드리러 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제 다른 파트너 사장님들 대부분이 다 마케팅을 먼저 보고 나오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아메이에 대한 어떤 오해와 편견을 이해로 바꾸는 데는 이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메이는 왜 그렇게 회원가입을 해서 써야 되는지 그거 이해하는 사람 어때요? 어떻게 이해하시죠? 왜 그렇게 회원가입을 굳이 해서 쓰는지 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냥 네 번호로 사줘, 이런 얘기 하죠. 그랬을 때 이게 왜 그 번호로 사지 않고 그걸 하는지 먼저 알려드려야 돼요. 첫 번째, 그냥 네 번호로 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왜 이렇게 당신 번호로 사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신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신 분들은 몇 명 안 되니까 관리하기 좀 편한데 시간이 누적되고 축적되고 그러면 어떡해요? 못해요. 그래서 내가 관리하기가 편리하다. 내가 관리하기가 편리해서 내가 그 회원 번호로 관리해 줄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막 그런 거 뭐 가입해야 돼 이런 게 엄청 많은 건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관리는 누가 해준다고요? 내가 해줄게 라고 편안하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구매 원리를 또 알려줘야 돼요. 왜 이게 당신 번호로 사줘야 되는지, 그게 뭐예요? 두 번째, 그거에 관련된 구매 원리를 알려줘야 돼요. 왜 아메이 마트에서 써야 되는지.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구매 원리를 설명하려면 이 구매 원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 구매 원리랑 개별 구매 원리가 있어요. 한번 대부분 이 동네 사장님들 다 대형마트 어디로 가요? 마트. 이마트 가죠. 이마트랑 아메이마트랑 그런 구매 원리 자체가 달라요. 자, 여기 계신 사장님 지금 딱 6분 앉아 계시거든요. 6분이 다 같이 이마트 가서 장을 봤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아메이마트 가서 다 같이 장을 봤다고 가정해봐요. 자, 제품은 다 어디서 사요? 이마트. 제품 다 어디서 사요? 아메이마트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해보세요. 20만 원씩 썼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20만 점 말고 만 원씩 썼다고 가정할게요. 이마트가 캐시백 원리가 몇 프로 줘요? 0.1%? 네, 0.1% 줘요. 자, 아메이마트 다 똑같이 20만원씩 썼다고 가정하면 얼마 줘요? 3% 주죠. 자, 그러면 20만 원에 대한 0.1%는 얼마예요? 200원이에요. 그러면 200원씩 총 몇 명이에요?
6명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1,200원이 마트에서 소비자들한테 지출하는 가격이네요. 그죠? 자, 여기 볼게요. 20만 원이에요. 3%예요. 그럼 얼마냐면요. 6,000원이에요. 자, 6,000원씩 6명한테 지출하면 얼마예요? 총 36,000원이에요. 그죠? 자, 한번 이거는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36,000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 이마트처럼 1,200원 지출한 같은 매출이죠. 총 매출 얼마? 120만 원. 그죠? 총 매출 얼마? 120만 원. 그죠? 같은 매출인데 1,200원 지출하는 게 소비자한테 1,200원 돌려주는 게 좋아요? 36,000원 돌려주는 게 좋아요? 회사 입장이라면? 작게. 이렇게 개별 구매 방식. 우리 대부분 포인트 20만 원 쓰면 포인트 누구 걸로 잡아요? 다 각자 걸로 핸드폰 번호 누르시죠? 자, 그런데 이마트는 캐시 100이에요. 아메이마트는 캐시 100이에요. 자, 100과 이 100의 차이. 얘는 뭐예요? 100이기 때문에 담아주는 포인트인 거예요. 얘는 캐시 100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다시 주는 현금 캐시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구매 방식을 공동 구매 개별 구매 개별 구매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마트는요 이렇게 캐시백 원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 구매 원리로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아메이마트에서 써요. 20만. 근데 너는 어떻게 쓰게 됐어? 이 사람 때문에. 넌 어떻게 쓰게 됐어? 이 사람 때문에. 넌 어떻게 쓰게 됐어? 이 사람 때문에. 또 어떻게 쓰게 됐어?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전체를 봅니다. 총 몇 만이에요? 120만. 120만은 몇 프로예요? 9%. 그래서 10만 8천 원이. 자, 이거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 모르겠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36,000원 똑같은 매출이죠. 120만. 전체도 120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36,000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얼마 줘요? 10만 8천원 주죠. 개별 구매 방식을 채택한 게 아니라 아메이는 어떤 방식? 공동 구매 방식을 채택해서 가입하는 시점에 당신 누구 소개로 왔어요? 당신 누구 소개로 왔어요? 나중에 버즈를 일으킨 광고비를 돌려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아메이마트에 어떤 경로로 왔는지.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너번호로 사줘 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 포인트라고 하면 캐시백이라고 하면 이마트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트, 대형 마트. 근데 대형 마트에서 캐시백 되게 많이 해줘요? 아니요. 별로 안 해주니까 연간 사장님 이마트에서 연간 5,000원 모으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다. 사장님 어떠세요? 사장님네는 4인 가족이시니까. 써본 적이 없어요. 아, 잘 안 가세요? 사장님 집 앞에 있는데도 잘 안 가세요? 하사님 주로 이용하셔요? 그래서 그러신가? K마트. 아, 일반 다른 마트? 아, 가까운 마트? 그래도 거기는 조금이라도 더 차를 갖고 가셔야 되니까. 사장님네도 이마트 있으시는데 하나로마트 이용하시나? 저 하나로고 이마트 잘 안 가요. 시간 낭비. 아, 시간 낭비돼서? 하긴 그것도 그래요. 시간 낭비. 이렇게. 자, 우리가 일반 대형마트에서 5,000원 모으기도 어때요? 진짜 힘들어요. 5,000원 모으기 진짜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가 자, 이 구간까지 소비자들한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캐시백 원리 얘기해주면서 이 구간까지 아메이는 개별 구매 방식이 아니라 공동 구매 방식으로 캐시백을 주기 때문에 후원자 번호라는 걸 넣는 거거든요. 앞으로 광고비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알게 되어 왔는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또 마케팅을 그려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 10만 8천 원을 어떤 원리로 나누는 데인 거예요. 이 10만 8천 원은 이해되시죠? 네. 딱 지우고 다시 해드릴게요. 저 지금 이거 데자뷰예요.
사장님들이 되게 실제 필드 가서 집중해야 될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 줄 알아요? 내가 이걸 다 그릴 줄은 알아. 근데 이 말에서 이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 중간에 연결말을 못해서 사장님들이 어버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공동구매로 이렇게 108,000원이 나오는 원리를 어떤 원리로 분배해 주는지 그 구매 캐시백에 대한 분배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걸 알려준다고. 그죠? 어떻게 분배를 시켜주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아메이 마트예요. 이게 바로 캐시백의 우리 마케팅의 기본 원리예요. 자, 기본 원리라는 거는 조건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이거 많이 물어봐. 제가 필드 경험이 많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많이 물어보냐면 다 똑같이 동일 조건으로 20만 점씩 샀다고 가정할 거거든요. 근데 왜 20만 점씩 사냐고 그걸 물어봐. 자, 왜 그러냐면 조건이 동일해야지. 조건이 틀려버리면 원리가 파악이 돼요? 안 돼요.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원리 자체를 동일 조건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 원리를 파악하려면 조건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한마디씩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면 제가 정말 초창기 비즈니스 때 사람들이 이거 그럼 30만이면 얼만데? 이거 왜 그러는 건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캐시백이 또 바뀌네?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지? 저도 당황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당황을 줄여드려야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그냥 스폰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람, 혹은 나에게 알려준 사람, 그리고 나가 있어요. 당신, 나, 그리고 언니가 전달한다고 생각해봐. A, 누군가의 B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다 같이 동일 조건으로 20만 점씩 썼다고,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소비했다고. 소비를 가정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써야만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20만 점씩 썼어요. 저 이 기본 마케팅 어마어마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게요. 엄청 디테일하게 엄청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기본부터 다시 다지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 자, 볼게요. 자, 항상 본사가 봤을 때 캐시백. 자, 물건은 누구한테 사요? 자, 이 A 누구한테 사요? 너한테 사요? 아니에요? 이게 나요, 나. 각자들. 자, 물건은 다 어디에서 사냐면 다 아메이마트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 주문하면, 그죠? 내 집에서 갖다 줘요? 막 집에서 물건 쌓아놓고? 아니죠. 다 본사 물류창고에서 각자 집으로 배송됩니다. 혹은 내가 직접 매장에서 픽업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S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S 입장에서 봤을 때 본사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S로부터 일어난 매출이 전체가 얼마인가? 자, 첫 번째 여기에서 포커스는 뭐냐면요. 매출이 큰지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이 있죠.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가입자 수가 높으면 어떤 건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본사 입장에 봤을 때 S로부터 일어난 매출이 전체가 얼마예요? 80. 80이에요. 그리고 S를 포함하여 회원수가 전체가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로부터 본사가 생각해서 나로부터 일어난 매출은 전체 얼마예요? 60. 나를 포함한 회원수가 전체 몇 명? 3명인 거예요. 자, A 본사 입장에서 A로부터 일어난 매출은 20. A로부터 포함한 회원수는 1명. B도 21명인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 아메이 캐시백의 원리는 무조건 후자 순으로 주고요. 그리고 무조건 노력 순으로 배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후자 순이고 노력 순이에요.
이랬을 때, 자,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보통 매출이 높거나 가입주 수가 더 많으면 캐시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 해줘야 돼요. 자, 볼게요. 여기에서 매출이 누가 더 높아요? S. 회원수 누가 제일 많아요? S. 그러면 매출이 높고 회원수가 많으면 캐시백이 많을까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캐시백은 매출 순이나 가입자 수가 아닙니다. 아메이는 후자 순이고 노력 순입니다. 그래서 캐시백은 후순위부터 주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자, A부터 계산해 볼게요. 20만에 대한 거는 3% 6,000원. B도 20만에 대한 거는 3% 6,000원. 그죠? 네. 자, 여기도 6,000원, B도 6,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로부터 일어난 매출이 전체가 60만 점, 맞죠? 60만 점에 대한 캐시백 몇 프로? 6%. 6%니까 66에 36,000원. 이거 혼자 다 가져가나요?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요? A 것도 빼주고 B 것도 빼줘야 되죠. 네. A 것 빼주고 B 것 빼주고. 그럼 총 얼마? 24,000. 자, S 한번 볼게요. S 80이면 몇 퍼센트? 6%. 68에 48,000원. 자, 나 거 빼주고 A 거 빼주고 B 거 빼줘야 되죠. 24,000원도 빼주고 6,000원 빼주고 또 6,000원 빼주고. 그러면 얼마예요? 총? 12,000원. 자, 소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왜요? 아메이는 무조건 매출순, 무조건 선점을 먼저 가입한 순,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버즈를 일으킨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높다고 혹은 가입자 수가 많다고 소득이 절대 많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또 뭐가 있냐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분들이 항상 먼저 얘기하는 거. 선점을 얘기해요. 자, 이 얘기에서 반드시 사장님들이 되짚어서 질문해줘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 사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선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가입하라고. 그럼 제가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장님보다 제가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라고 질문하자면 되게 놀래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만약에 가입을 하고 누군가에게 제가 얘기하면 그분이 저보다 돈을 못 벌 확률이 100%인데 사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선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메이 안에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요? 노력순. 철저하게 노력순이지 절대 가입순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완전히 굉장히 합리적인 마케팅으로 나누는 그거여서 이게 이름 까먹었네. 에디슨 마케팅상을 탔어요. 위키피디아 뭐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쳐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1900 몇 년도였지? 에디슨 마케팅상. 제가 그 자료를 어디다가 넣어놨나 안 넣어놨나? 구글요? 위키피디아? 구글에 쳐도 될 거예요. 1994년이요. 94년인가요? 네. 어디 딱 뜨나요? 네. 거기에 제이베 덴델이랑 리치드 보스, 그죠? 그거 뜨죠? 그거를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네. 어쨌든
이해되시죠? 그렇게 쳐보세요, 사장님. 그래서 절대 암의 안에서는 가입순이 아니라는 거. 자, 이 얘기는 즉슨 뭐예요?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 대부분이 저보다 다 늦게 시작하셨어요. 늦게 시작했어도 사장님들이 저보다 소득은 더 바꿀 수도 있다. 높아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들보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제 매출을 뛰어넘을 수 있으실까요? 내가 치약 한 개라도 더 쓰면 매출은 못 뛰어넘어. 매출 못 뛰어넘어요. 자, 그럼 볼게요. 사장님들 저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사장님들보다 회원 가입자 수는 한 명이라도 더 많겠죠? 나 한 명. 나 한 명이라도 있겠죠? 아, 회사에 있구나. 자, 서현 자료방 밴드에 회사라는 폴더에 에디슨 마케팅상이라고 있습니다. 93년도에 93년도에 리치 디보스랑 제이베네들이 같이 받았거든요. 거기 보시면 되십니다. 서현 자료방 회사 폴더 여기 에디슨 마케팅상 1993년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그런데 한번 그래도 찜찜해. 소비자들한테 이거 반드시 해줘야 돼요. 상위를 지워야 돼요. 너 위에 나를 지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 지워줘요. 그러면 볼게요. 전체 매출 어때요? 60. 회원 가입자 수 3명. 그죠? 캐시백 6%. 66에 36,000원. 캐시백이 달라지나요? 스폰서가 있건 없건? 스폰서가 있건 없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알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 사람도 지워봐. 이 A, B한테도 얘도 지워. 자, A. 몇이에요? 20. 회원 수 1명. 3% 6,000원. 변함없죠. 아무도 피해주지 않는 아주 이 너무나도 합리적인 마케팅이라 그래서 이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했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부터 채택해서 썼었어요? 뉴트릴라이트 회사가 이거의 원조는 뉴트릴라이트사예요. 뉴트릴라이트사. 뉴트릴라이트가 1934년에 있었죠. 이때 뭐 했어요? 제이랑 리치가 뭐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뉴트릴라이트 판매원을 해봤어요. 근데 어땠어요? 경영난이 있었어요. 경영난이 있어서 그때 당시 WX니까 엄청 비싸요, 안 비싸요? 가치로 그거 농장 견학한 사람 제가 유튜브 봤거든요. 30만 원. 그때 당시 그 가격 WX가 지금 가격으로 치면 환산하면 34만 원 정도. 사장님들 WX는 34만 원에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어요? 어쩌면 완전 1%만 먹을 수 있었을걸? 지금 우리 그거 얼마예요? 82,000원이잖아. 82,000원 리필 가격으로. 그죠? 근데 이때 당시 이런 경영난이 있어서 그리고 제이랑 리치가 뭐 했어요? 나중에 나와서 본인들 회사를 차렸어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팔아보고 저것도 팔아보고 했는데 너무 원료의 질이 일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품의 원료 질이. 그래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다시 둘이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게 1959년에 아메이를. 아메이 이때 창업하는데 이때 마케팅, 버즈를 일으키는 그 관련된 캐시백을요. 요때 뉴트릴라이트사에서 했었던 그 마케팅 기법을 여기에 똑같이 고안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93년도에 에디슨 마케팅상이라는 걸 수상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기본 마케팅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분들이 질문해요. 나가 있잖아. S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막 숫자를 바꿔. 이 사람 얘기해.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더 하면 윗사람 더 돈 버는 거 아니냐고 얘기해. 그럴 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노력순이잖아요. 그건 이 사람이 더 이만큼 노력을 한 거지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이해되시죠? 같은 요렇게 동일 조건 이거 마케팅 이해되시니까 이제 이거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들한테 이 마케팅을 꼭 그려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매니아 소비자나 이런 소비자분들한테 어떤 걸 꼭 그려줬었냐면요. 우리가 80만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1000만 마케팅도 저는 보여줬었어요. 자, 여기에서 80만 마케팅도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1000만 마케팅 그립니다. 자, 이 1000만 마케팅의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아멘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80만 마케팅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때는 전부 다 구매 조건을 다 넣었죠. 구매를 넣었죠. 이번에는요, 1000만 마케팅 할 때는요, 구매를 안 하는 걸로 넣을 거예요. 구매를 안 하는 걸로 볼게요. 내가 지난달에 물건 다 사서 이번 때는 안 살 거예요. 자, 볼게요. 타사에서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자기 구매. 타 회사가 자기 구매. 이거 조건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이거를 대부분 넣어요. 자, 자기 구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토십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올브랜드 체인지 하면 7만원, 9만원, 15만원 쓰는 거 문제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회원들 중에서 회원 가입된 모든 소비자들이 전원 다 물건 써요? 그런 경우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사장님들 매매안에서 빵빵빵이 뜨는 건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 빵이 얼마나 덜 뜨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곳곳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자, 자기 구매를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구매는 하는 오토십 반드시 오토십은 걸지 않아. 오토십은 매달 하는 거예요. 매달.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SP라는 핀을 유지해야 돼. 만약에 타 회사에서도 SP라는 핀이 있으면 그랬을 때 반드시 자기 볼륨이 얼마를 구매해야 될 일정 구매 금액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얘네도 그랬었어요. 허벌. 매장을 차리게 했었죠. 그리고 매장 안에서 본인이 SP라는 핀을 할 거면 그렇게 사업을 할 거면 반드시 자기 구매 번호로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 조건들이 언제나 따라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하나하나 붙는 거라면 사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해야 될 이유예요. 이해되세요? 자, 나는 지난달에 다 사서 이번 달에는 빵이에요. 자, 조건 뭐예요? 나의 구매는 빵.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사람들 소비자를 이렇게 A그룹도 만들고, 저희는 이렇게 만들잖아. 그죠? 자, B그룹도 이렇게 만들고, C그룹도 이렇게 연결하고, D그룹도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질 거잖아요. 그랬을 때 A 계열의 그룹이 400만이라는 점수가 떴고, B 그룹이 300만이라는 점수가 뜨고, C 그룹이 200만, D 그룹이 100만이라고 떴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는 지금 구매한 게 없어서 빵이에요. 그러면 본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볼게요. 나로부터 일어난 매출이 전체가 얼마예요? 1000만. 1000만이에요. 요즘 1000만이면 몇 퍼센트예요? 21%. 1100만. 21%인데 퍼포먼스 플러스라는 보너스를 받아서 몇 프로가 되죠? 23%가 되죠. 1001만. 그러니까 1000만 여기 1000만 1이라고 할게요. 100만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230만이라는 돈이 나와요. 혼자 다 가져가요? 아니에요. 후자순, 노력순으로 나눠줄 거예요. 이 A 그룹의 전체 볼륨이 몇 프로예요? 400이면 몇 프로? 15%. 15%. 그러면 60만. 300이면 몇 프로? 12%. 12%.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사장님들은요. 36만. 200이면 9%. 9%. 사장님들이 이거 안 외우면요, 거기 가서 일일이 계산해 주는 거 아니고요. 사장님들 그냥 외워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9이 18만, 101이면 6%에서 6만 이 정도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A 빼주고 B 빼주고 C 빼주고 D 다 빼주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얘가 총 다 더하면 120일 거예요.
그러면 총 110만이 나와요. 근데 이 110만은 우리가 PBBB 값이 있어서 소비자분들한테 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이 소비자들한테 이거 얘기해 줄 때는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PB 대 BB가 있다. 이게 1대 1.6인데 요거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거는 포인트 볼륨. 포인트 볼륨, 얘는 보너스 볼륨. 이게 물가 상승 감안해서 가격을 건드리지 않고 포인트 점수를 건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이게 1대 1.6 이런 내용 잘 모르겠으면 강혜한 스폰서는 유튜브를 보내주시건가 아니면 제가 PBBB 관련된 유튜브를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냥 그거 하나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1.6을 한 게 우리 현금으로 받는 캐시백인 거예요. 그럼 총 얼마예요? 110에 대한 1.6 하면 170 정도. 170 정도였던 것 같아. 176만. 176? 그럼 180이라고 해볼게요. 180만 원이에요. 실제 수령하는 게. 자, 내가 구매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60은 이 혼자 다 가져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60만 원에 대한 거가 다 나눠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80만 원 정도 나오면 사장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메이 돈 안 된다고 했을 때 왜 돈 안 된다고 하냐면요. 대부분 이걸 무슨 보너스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1차 보너스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 보너스의 21%, 23%의 자격도 다 하지도 않고 관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아메이가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 넌캐시 어워드, FAA, 창업자 성취상 이런 관련된 보너스가 있는 걸 몰라.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60년 만에 새로운 보너스들이 더 추가되고 조금 변형됐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혜성같이 나타난 E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E라는 친구가 나보다 열정이 훨씬 좋아. 사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A 계열에서 B 계열에서 이런 경험치로 나의 볼륨이 항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만 하는 줄 알아.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사람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볼륨이 이 사람이 1000만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근데 1000만 1이라고 그랬죠, 제가. 1000만 1? 그러면 이 사람 몇 퍼센트예요? 23%. 23%예요. 이 사람 몇 퍼센트였어요? 23%죠. 네. 자, 그럼 이 사람 다 빼주고 나면 사실 이때는 봐봐요.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2000만이죠. 전체를 보면 2000만인데 23%잖아요. 그럼 총 460이잖아. 근데 저기에서 그 전에 A, B, C, D 120 빼주고 그 다음에 E 23 230 빼주면 얼마요? 또 똑같이 110 남잖아. 그죠? 네. 그러면 사장님들이 1000의 노력을 한 게 더 편하네요? 2000의 노력을 한 게 더 편하네요? 2000 할 이유가 없는 거지. 1000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이득이 없다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메이의 2차 보너스예요. 자, 내가 한 계열을 나와 같이 1000만 하는 사람을 만들었으면 이걸 독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독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하고 나서 나머지 볼륨이 1000이 있잖아요. 그럴 땐 2차 보너스. 자, 플러스 어떻게 하냐면 1000만이죠. 몇 만으로 독립시켰어요? 1000만. 1000만 1로 독립했잖아요. 이때 계산 1호는 빼는 거예요. 그랬을 때 6% 그러면 총 60만에 대한 게 더 플러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0에 더하기 60만을 하면 총 170만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 했죠? PB 대 BB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 우리가 실제 받는 보너스 볼륨은 몇을 곱하라 그랬어요? 1.6. 1.65 곱하라 그랬어요. 272만 272만 원. 원. 272만 원. 사장님 볼게요. 한 개를 독립했어요. 180 받고 싶으세요? 270 받고 싶으세요? 270. 당연히 이거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볼게요. 이 사람은 얼마 벌어가요? 이 사람도? 180. 아니죠. 뭐 230에서 이제 아래 하위 빼주고 얼마 당연히 남겠죠? 이렇게 남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한마디로 우리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독립시키는 사람 한마디로 리더를 양성하는 게 포커스예요.
그래서 한 계열을 독립시킬 때마다 약 100만 원이 넘는 캐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계열당. 프랜차이즈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가 여기까지예요. 또 질문하실 거. 여기 마케팅까지 또 제가 혹시 빠뜨린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이해되셨어요? 유통구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따 할게요. 지금 아까지 잊어버렸는데 응. 두 개를 쓸 때 결과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2차 보너스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설명 어떻게 해야 자 되는지 볼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결과가 똑같을 때 2001이면 23%잖아.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마감을 못하게? 감금시켜?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근데 1000을 못했고 999라면 이 사람 몇 프로예요? 18%잖아. 그죠? 18%잖아. 근데 이 사람은 원래 21%지. 근데 플러스 2%는 뭐예요? 퍼포먼스. 회사에서 더 주겠다고 하는 퍼포먼스 퍼포먼스 플러스 보너스를 더 준 거고 원래는 21%였잖아. 999면 이 사람이 18%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더 돈 많이 벌어가게 하고 이 18%랑 21%면 몇 프로 차이예요? 3% 차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을 1000을 넘게 하게 만들고 각자 23% 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6%를 전체 볼륨에 대해서 주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스폰서님 제 말을 제가 말하는 거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2천만 원 했을 때 결과랑 1,000만 원 했을 때 결과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2차 보너스가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지. 그 설명 어떻게 만약에 이 1000의 노력을 한 거랑 2000의 노력을 한 거랑 다 똑같이 만약에 110 나왔어. 그럼 사장님 같은 경우는 1000만만큼만 노력하겠어요? 2000만이나 노력해서 노력이 2배가 됐는데 돈이 똑같아. 110이랑 여기도 110이야. 그럼 사장님 1000만큼 노력하고 싶어요? 2000만큼 노력하고 싶어요? 1,000만. 그럼 그러니까 1000을 더 노력한 것만큼 그거에 대한 대가는 전체 볼륨에 대한 6%를 따로 주겠다. 그게 2차 보너스여서 뭐냐면 본사에서는 당신과 똑같은 실력을 가진 리더를 양성하세요. 자꾸 1000만씩 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세요라는 보너스를 다시 구상해서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원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자, 한마디로 나의 구매가 빵이어도 돈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내가 구매하면 어때요? 캐시백은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마지막. 자,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1년이 총 몇 달이에요? 12달. 12개월이 있잖아요. 12개월 중 12달 중에 한 번을 이렇게 1000만 매출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2달 중 한 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SP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이런 SP라는 걸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보너스가 지금 몇이었어요? 180에서 200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SP, 실버 프로듀서라고 해요. 자, 그리고 12달 중에서 만약에 3달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1000만 시장을, 그러면 이때는 골드 프로듀서, 그래서 이제 금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해서 캐시백은 똑같이 180에서 200 정도 된다고 해요. 자, 12달 중에서 6번을 1000만 시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100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이때는 핀 보너스가 있어요. 핀 보너스가 240만 원에 지금은 예전에는 워커힐이었는데 지금은 르메르디앙이라고 호텔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세미나가 있고요. 이때부터 본사에서 얘기하는 정식 사업가로서의 인정이 이때부터 들어갑니다. 자, 실제로 여행 점수는요. 플래티늄부터 원래는 갈 수 있어요. 플래티늄부터 여행 점수가 카운팅이 들어가져요.
그런데 플래티늄으로 여행을 가려면 후반에 매출이 진짜 좋아야 될 거예요. 혹은 한번 루비 같은 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본사는 이렇게 플래티늄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핀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시상을 해줘요. 자, 12달 중에 12달을 매출이 1000만이 계속 나온다는 건 어때요? 안정적이다라고 해요. 그런 핀을 앞에 이제 항상 모든 핀의 앞에 파운더스라는 단어는 무조건 붙을 거예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연말 보너스나 이제부터 사장님 아마 내년인가요? 올해부터인가요? 올 회계년도 지나고 나서 내년 회계년도부터는요 이렇게 플래티늄도요 연말 보너스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요 이렇게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 돼야지 연말 보너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연봉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미니멈 4천에서부터 5천도 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이라면 연말 보너스도 당연히 받을 거고요. 연말 보너스는요 이런 거 안에 다 포함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면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중에서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행 자격이 거의 완벽히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아메이는 이렇게 플래티늄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자 소비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두 그룹의 플래티늄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 진짜 카운팅은 원래 뭐예요? 사이드 볼륨 400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인정 안 돼요. 그런데 소비자들한테는 사이드 400이고 뭐고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불편한 얘기는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개의 플래티늄을 만들면 사파이어라 그래서 이때는 연 5천에서 7천 사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세 그룹의 플래티늄을 만드는 거예요. 세 그룹의 플래티늄 만들고 원래는 뭐예요? 사이드 240이에요. 이런 얘기 긴 말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그분이 사업을 하면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거짓말 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세 계열을 독립시키면 이게 무슨 핀이에요? 에머랄드 핀이라 그래서 이때 연 8천 정도 예상해요. 자,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나를 기준으로 6그룹 넷, 다섯, 여섯 그룹은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이때 연 1억 5천 정도 예상해요. 이렇게 핀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핀까지.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아메이는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아메이는 시작하면 누구나 다 다이아몬드 돼야 돼요?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크기만큼 자기가 나중에 얼마 정도의 그 인세와 같은 소득 얼마를 받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난 2개월만 하고 싶어. 그럼 연말 보너스가 만약에 나오려면 파운더스 사파이어 정도 돼야 될걸요? 아마도. 그런데 분명히 성장시킬 때만 연말 보너스가 아마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거 아니면은 연말 보너스 못 받으면 월 보너스가 어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월 보너스만 가지고도요. 웬만한 사람들 선생님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과 비슷한 걸 저는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아메이 30년 했어요. 저는 공무원 체질도 아니고요. 똑같은 아이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는 저는 선생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자 볼게요. 30년 동안 혹은 뭐 25년 동안 어때요? 사고가 없어야 돼. 나의 자이든 타이든 사고가 없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일단 건강했다는 증거야. 몇십 년 동안 근속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 버텼어야 돼. 이거에 대한 게 뭐예요? 연금이잖아.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장님 요 정도 소득만 돼도 어때요? 땡큐 아니에요? 꼭 막 억을 넘어야지 땡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저는 이걸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다이아몬드가 되고 몇 억씩 벌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편하고 불편하고 내가 부부싸움이 있고 없고는 솔직히 말해서 얼마 때문에 그래요? 매월 200에서 300 정도의 이 보너스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추가 소득으로 200에서 300.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냐에 따라서 학원비를 보내주고 싶어서 월 50만 벌고 싶어서 나왔는데 지금 이만큼 버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말 많거든요. CD 들어보면 어때요? CD 들어봐서 저는 진짜 10만 원만 벌려고 그랬고 50만 원만 벌려고 그랬는데 크라운 엠버서더 돼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렇게 마케팅을 그리면서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제 스폰서님이 지금 2핀이시고요.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님이 2핀이시고요.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는 이거에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볼게요. 저는 사장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사장님들 만약에 아메이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메이를 긍정해요? 부정해요? 부정. 맨 처음에 부정하죠. 근데 왜 부정하는지 그 부정의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왜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한 누구한테 들은 얘기? 혹은 누구한테 들은 얘기 혹은 잘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다 카더라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장님들이 저랑 같이 비즈니스 하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잘 된 사람 봤어. 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사장님께서 만약에 사업체를 운영하실 거야. 그죠? 그러면 망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아니면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조언을 구하실 거면. 근데 대부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옆집 아줌마, 내 친구 그 사람들이 아메이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메이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가장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 꼴대를 넣어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진짜? 자, 그래서 마케팅 사장님 이걸 하면서 저는 얘기합니다. 이걸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아메이 비즈니스 초창기 때 저기 사장님들 후원했을 때 행파 쪽 사장님들 저희 후원했을 때 제가 이거 그리면서요. 그 다음 뭘 그려드렸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가 너무 좋은 제품 다 소비자셨어요. 거기 주사장님, 박사장님 다 소비자셨었어요. 언니가 좋은 물건 쓰시고 저한테 만약에 소개시켜주면요. 저는 여기가 언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소비자를 서로 연결할게요. 자, 그러면 만점을 쓰든 5만 점을 쓰든 7만 점을 쓰든 3만 점을 쓰든 이렇게 소개하시면 제가 다 그것을 연결해 드릴게요. 그게 전체가 PB가 다 전체 그룹 볼륨으로 잡혀서 내가 3% 캐시백 받을 거 내가 6%를 받거나 9%를 받을 수도 있고 더 높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소개를 엄청 받았던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뭐예요? 마케팅 엄청나게 그렸어요? 엄청나게 그린 게 아니라 뉘앙스만 알려줘도 소비자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거를.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유익이 있구나. 근데 이렇게 좋은 제품 전달해주면 좋겠네. 근데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일 하위를 20만 점을 만들려고 가장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0만 점을 내가 여기에다가 회원가입 안 하고 쓰는 사람들 소비자 거 모아서 20만 점 딱 마감시켰어. 그럼 볼게요. 이분은 언니가 소개 안 시켜줬어. 근데 이분들은 언니가 소개시켰다면 1.5점, 7점, 3점 이런 사람들. 원래 혼자 썼으면 캐시백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못 받아요. 받아요. 20만 점씩 써야만 캐시백을 받는데 1점, 5점, 7점, 3점은 캐시백 못 받잖아. 근데 이 사람들도 그게 얼마가 됐든 모두 다 3% 캐시백을 받잖아.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윈윈 할 수밖에 없는 캐시백 전략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또 뭐 해드리려고 그랬죠 방금?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그거 질문하는 소비자들도 있어. 너네는 20만 점 써야지만 캐시백을 주잖아. 써야지만 캐시백을 주잖아. 그럼 만약에 제일 막내인데 사장님 제일 막둥인데 이 사람은 18만만 썼어. 근데 이 사람 캐시백 원래는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원래 못 받는 거잖아. 이거 뭐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 원리예요. 일단 우리는 회원이 되면 이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인 거야. 회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만 원이면 한번 우리가 백화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이 항상 상품권이 이런 거 있잖아. 30만, 50만, 70만 이렇게 끄잖아. 100만 이런 식으로. 그죠? 29만 9,900원짜리 영수증 갖고 가면은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 회사가 정해놓은 기준이란 거예요. 그냥 인정으로 되는 분야가 아니야 원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줘? 너무 친절하고 너무 착하니까 이거 내가 마감해서라도 20만 점 받게 해주잖아. 20만으로. 그지 않아요? 원래 그런 왜 20만 점 받아야 돼? 이거 20만 채우고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다 채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쓰고 싶은 만큼 쓰라고. 그걸 그냥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부담을 주지 않았을 때 그 상대방은 가장 편안하게 소개라는 걸 해줘요. 그지 않을까요?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에서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여러 개의 마케팅을 지금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소비자한테 한 번에 이렇게 다 풀어요? 제가 풀어도 지금 시간이 1시간인데 어떻게 풀어요? 끊어서 상황에 맞춰서 언니 오늘은 내가 이거 하나 설명해주고 갈게 하면서 몇 번의 STP를 할 수 있는 걸 오늘 제가 한 번에 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구매 원리 하나 해드리고 그죠? 또 뭐 해요? 80만도 해드리고 언니 내가 이 일을 왜 하냐면 여기서 1000만도 그려주고 그러면서 핀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끊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관심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무조건 관심 있는데 막 끊어가지고 언니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자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브론즈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브론즈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음 회계년도. 브론즈는 2021 회계년도죠. 그래서 몇 년부터 2020년 9월부터 시행되는 보너스예요. 자, 브론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브론즈 빌더가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내가 3.9% A, B, C 계열이 333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전체 볼륨이 9% 나의 그룹 PB가 9%일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에요. 여기 계신 아무도 지금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는 수혜 조건이 안 돼. 수혜 조건이 안 되죠. 왜요? 저희는 지금 몇 월이에요? 2020년 3월이니까 이때까지 이걸 도전하고 이걸 받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장님들의 다음 세대 사장님들의 미래에 나오실 파트너분들이 받아가실 보너스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나를 기준으로 브론즈 빌더는요 15년도 회계년도 이후에 GP 이상 달성한 사람이면 안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수혜 대상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올 회계년도 안에 3번 이상 큐를 하면 못 받으실 거고 그래서 지금 힐하우스 프로모션을 자격 조건을 어떻게 했어요? 다운시켰죠. 자, 힐하우스 자격 조건이 뭐냐면요. 나를 기준으로 A 볼륨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B 볼륨이 9%, C 볼륨이 6%고 내가 18%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총 어떻게? 15, 12, 9도 되고요. 그러니까 15라고 하면 몇이에요? 전체가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300이야. 그 다음에 여기고 200이야. 그죠?
100이야, 500, 600이죠. 내 개인 PB 만약에 80이야. 이러면 어때요? 가지고 싶어. 이러면 가는 거예요. 꼭 15%가 가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사장님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꼭 15%, 12%, 9% 이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전체 볼륨이 18%면 되는 거예요. 대신 가장 큰 볼륨 제외하고 나머지 작은 그룹의 볼륨을 9, 6만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0도 9%고 120도 9%고 110도 6%고 60도 6%잖아. 이해되시죠? 어쨌든 숫자만 맞춰서 18%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힐하우스를 18% 3회만 해도 저희가 가자고 한 게 이 브론즈 빌더를 억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스폰서님들이. 억지로 가면 오히려 소득이 더 주니까 내년 회계연도에 더 받으시라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도전하실 분들은 그냥 도전하시면 되십니다. 자, 나를 기준으로 뭐였지? 15%였죠? 15%고 6 이렇게 하면 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에 곱하기 20%를 더 준다고 얘기했고요. 이거 곱하기 30%를 더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매월 평균 후원수당. 매월 평균 후원수당이 이걸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사장님들의 파트너 사장님들은요. 이거 플러스 이것까지 다 같이 수여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가 내 월 보너스의 소득을 올려요. 자, 그러면 이 월 보너스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개념은 뭐냐면 사장님들은 뭐예요? 내년 회계연도죠. 사장님들 내년 회계연도 어떤 핀 도전하실 거예요? 적어도 플래티넘 해야지 연말 보너스 받는 거. 적어도 플래티넘 있으시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파운더스랑 다른 것도 도전하시잖아요. 사장님들은요? 내년 회계연도는 2020년 9월부터요? 20년 9월부터 21년 8월까지 시즌이. 시드니를 목표로 하겠죠. 그러면 뭐냐면 월 보너스 소득이 높다는 거는요. 곱하기 이거의 평균 소득 있죠. 평균 소득으로 곱하기 몇백 %가 나중에 연말 보너스예요. 한마디로 월 보너스 소득이 높다는 건 연말 보너스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평균 소득이 연말 보너스? 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코어 보너스라고 얘기해요. 매월 받는 코어 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코어 보너스에 곱하기 몇백 %가 연말 보너스가 될 거거든요. 이해돼요? 한마디로 매월 보너스가 높으면 그게 만약에 300배야. 만약에 300배야. 그런데 내가 월 보너스가 250이야. 그럼 얼마예요? 750이 연말 보너스가 되는 건데 만약에 내 월 보너스 코어 보너스가 만약에 500이야. 300%야. 그럼 얼마야? 1500이라는 거예요. 그냥 월 평균 소득이 높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이 높아서 사장님들한테 계열을 지금 넓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 계열을 넓히는 게 뭐예요?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뎁스를 계속 내리는 건 뭐예요? 안전성이에요. 안정성. 매출의 안정화. 근데 윕스를 펼치는 건 뭐예요? 무조건 소득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윕스가. 뎁스와 윕스. 자, 뎁스, 윕스. 윕스. 이게 맞죠? 윕스. D 맞죠? 윕스. D. WID. 이렇게. 깊이. 자, 깊이는 안전성. 너비는 소득.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은 A, B, C 볼륨의 볼륨을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안전성과 소득의 창출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되셔서 그래요. 그러려면 자 스폰서 몸은 하나예요. 사장님들 각각 3개월씩 다 펴지다고 봐봐요. 그럼 여기 지금 5분 계시죠? 그럼 저는 몇 개월을 가야 돼요? 15개월 가야 되죠. 몸이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넓히려고 내가 윕스를 펼친다는 거
사실 뭐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 스폰서한테 많이 의존형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소득도 높이시고 뎁스도 안정화시키시고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우리가 끊기지 않는 인세와 같은 연금과 같은 소득이 계속 창출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그 20% 업 30% 이거는 확정이에요? 아마 확정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직 안 났나요? 또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사장님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지우세요. 만약에 또 변동이 되면. 자,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파이어 전략을 헷갈리시면 안 되세요. 사파이어 전략은 계속 뎁스로 내려가는 전략인데, 자 볼게요. 우리가 3계열 하죠? 네. 브론즈랑 사파이어 전략이랑, 자 사파이어는 몇 계열이에요? 2개예요. 2계열일 것 같죠? 3개월. 사파이어 절대 2계열로 못 가요. 네. 뭐예요? 사이즈. 사파이어는 2계열 독립 사이드 400. 400이에요. 자, 파트너 없이 사이드 볼륨 400을 가려면 가능해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뛰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몇 계열이 더 있어야 안정적으로 가요? 2계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안 되면 1계열이든 2계열이든 어쨌든 1계열이든 2계열이든 계열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사파이어 전략이 2계열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돼. 자, 브론즈는 적어도 몇 계열이야? 3개. 3계열이야. 그래서 사파이어 전략과 브론즈를 적절히 믹스해서 사고하고 사장님들은 맵은 그렇게 짜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나의 A를 먼저 내렸죠. 이 A의 지인이 또 연결이 될 거고 또 내가 내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요. 사장님들이 적당히 명단에서 사장님들이 C계열까지 펼친다는 건 내가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일단 3계열을 해요. 3계열 하다 보면 스폰서가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2계열 지금 더 찾으세요. 이런 얘기 언지를 줘요. 그럴 때 사장님들이 나중에 계열을 하나씩 더 찾으면서 나중에 모두 다 다이아몬드를 도전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사파이어 전략과 이 브론즈를 해내는 이 힘이 사장님을 나중에 다이아몬드 도전시킬 힘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를 이게 사장님 이게 베이스야. 이걸 해보는 노력을 내가 자꾸 해봐야 돼. 그렇게 해보다 보면 이 일을 하는 법을 알게 되어 몰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31살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제가 마음 먹었었어요. 무슨 피 난다고?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선택했던 이유. 수석 40. 제가 45세에 나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이게 저는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사장님들은 볼게요. 제가 33살에 몇 월에 플래티넘이었지? 결혼합니다. 5월 1일자.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마감을 했어요. 플래티늄으로. 그래서 5월 1일자 플래티늄이었어요. 결혼식을 6월 달에 했어요. 멋있어요? 왜냐면 직업 없어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직업으로서 아메이를 인정받고 싶어서 아무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플래티늄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34살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걸 성취하면서 동시에 여행도 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어요. 그 다음에 35살, 36살 다 파피트를 했어요. 그리고 37살에 제가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동시 성취했죠. 그 다음에 지금 38살에 지금 에메랄드를 성취하겠죠. 자, 볼게요. 이걸 좀 너무 이렇게 했다. 제가 39,
40, 41, 42, 43, 44, 45 이렇게 남았어요 이제. 자, 혹시 한국 아메이의 사파이어 평균이 몇 년인지 아세요? 한국 아메이 사파이어 성취 평균 36개월? 36개월이요? 36개월? 아니에요. 응. 되게 길어요. 60개월? 자, 그때 했었는데 프랑스 PT. 자, 총 여기까지 에메까지 에메랄드까지 총 몇 년이냐면요. 엔트리부터 34 더해주세요. 34개월, 12개월, 8개월, 20개월, 37개월, 14개월, 13개월 총 몇 년이에요? 25, 54, 54, 111, 46. 111, 138. 138? 46이 아니죠. 108까지 해서 36, 138. 34는 34는 70, 20. 개월 수예요? 138. 아, 20까지 70. 몇 개월? 18. 120. 더해. 씨. 이렇게 해서 20, 54, 30. 그죠? 54 더하기 57 더하기 37 해봐. 138. 138. 응. 138 나누기 12개월을 해봐. 11년. 11.5년이에요. 평균이. 성취한 사람들 평균이에요. 저 이거 몇 년 만에 했어요, 선생님? 7년. 아니, 근데- 사파이어는 아니 에메랄드까지. 이거 11.5년 에메랄드까지 포함이에요. 그죠? 근데 한번 볼게요. 사장님들이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분들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저도 더 실력이 없었겠죠. 근데 지금 가르치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런 핀 보너스 이런 것들이 만나서 지금 시간 단축 더 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해요. 사장님 막 그런 생각하죠. 나 작년부터 배웠는데 이런 생각하시죠. 아메이는요,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내가 온전히 경험하고 했을 때 내가 이런 결과들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장님. 11.5년 걸린대. 근데 제가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사장님 제가 지금 뭘 도전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만 도전할 것 같으세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저는 수석도 같이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45세 이전에 수석 다이아몬드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전년 사장님 다이아몬드를 배출하면서 저는 갈 거예요. 저랑 같이 파트너 사장님이랑 같이 다이아몬드 도전하면서 같이 에메랄드도 도전하면서 그러면서 전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사장님 성취하면 제가 성취한 방법을 알면 사장님한테 이 성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 같으세요? 안 알려드릴 것 같으세요? 스폰서라는 건 이런 시간을요 더 줄이는 거를 도와주는 게 스폰서예요. 그렇지 않나요? 먹고 사는 거 사장님 10년도 안 걸려서 끝냈잖아요. 내가 앞으로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나 또 어떤 직업을 내가 선택해야 되지? 나 어디 뭐 해야 되나? 어디 투자해야 되나? 이러지 않고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사장님은 제 그 과정을 보셨잖아요. 네. 늘 똑같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아, 스폰서가 성취하는 걸 하는구나. 보셨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따라 하시면 되세요. 스폰서가 이런 가이드를 제시할 때 이 가이드에 의심하지 말고 그 가이드대로 따라 하시면 제가 사장님 31살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던 거냐면 내가 만약에 한 가지의 직업으로 내가 어떤 일을 직업 삼아서 했는데 내가 노력한 나의 에너지가 10년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나의 청춘을 바치면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도 만약에 월 얼마의 소득이 있어주나? 전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아메이라는 일을 선택했거든요. 그때 선택했던 31살 때 45살 때 저는 정말로 제가 선택하는 삶을 제가 너무나도 원해서 선택했는데 어때요? 이 안에 사장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끝낼 것 같아요? 끝낼 수 있더라고요. 정말로 사장님들이 내가 원하고 나의 삶을 그렇게 원한다면 정말로 스폰서가 매일매일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 삶 때문이 아니라 사장님들 삶 때문에 그걸 해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이만큼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 다음에 또 이거 하시면 되십니다. 라고 스폰서는 계속 그 핀의 크기만큼 끌어들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장님들 11.5년 걸려서 에메랄드 성취하고 싶으세요? 물론 그렇죠.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근데 그동안 만약에 사장님들이 관둬버린다면 어때요? 사장님들이 만약에 어차피 한 번 맞을매 만약에 사장님들이 지금 나 너무 두렵고 너무 괴롭고 이래서 만약에 관둬버린다면 사장님들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3년, 5년 후에 저를 또 만날 일이 있어서 언젠간 저를 만날 일이 있고 언젠간 저를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그때 왜 그거 한 번 안 참고 내가 왜 집중 안 했지? 라는 저는 사장님들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전 사장님들과 정말 성취 희열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이 경험을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마케팅을 그려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필드에서 소비자들한테 받았던 질문들 내가 너무 헷갈리고 너무 많은 시간 낭비를 했던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고자 전 사장님들한테 오늘 이 마케팅을 이렇게 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직 제가 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성취를 너무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저 파운더스 플래티늄? 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요.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오래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걸 깨달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제가 또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핀을 3년 하면서 사장님들에게 이런 마음이 또 들면 사장님 시간이 1년 또 딜레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스폰서가 됐더라고요. 오늘 제가 유통구조는 안 하겠습니다. 유통구조는 다음 시간 첫 시간부터 유통구조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제가 이걸 그려드린 이유 저희 그룹은 뭐예요? 사파이어 전략과 브론즈를 적절히 믹스해서 깊이와 윕스 넓이를 잘 밸런스를 조정하면서 결국은 뭐 하는 팀이에요? 이 시간 단축.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 시간에 대한 시간 단축을 줄이자는 거예요. 자, 한국 아메의 평균이요. 자, 13개월 빼잖아요. 그러면 125개월이 사파이어 달성 기간이에요. 125개월. 만약 사장님들이 계산해 준 게 맞다면 여기까지가. 그럼 몇 년이에요? 10년. 근데 중요한 건 10년 안에 못 버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하고 이 시간을 훨씬 더 줄여드리고 싶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케팅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